앞서 보신 대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내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칩4 가입 여부와 사드 배치, 타이완 해협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 내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이제 가지는데 네.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안보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 미중 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 간에도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이제 중첩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한중 외교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회담 뭐 어떤 얘기가 오갈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그 박진 장관이 취임 이후에 처음 중국 이제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그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이제 다양한 현안 관계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칩4 반도체 동맹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측에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뭐 조금 강하게 말을 하자면 좀 공격적인 질문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핵 문제를 포함을 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중국의 역할론 이런 것들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이런 것들을 중국 측에 이제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드 배치 문제 이후로 중국과 한국 간에 이제 큰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전 정부에서 세 가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중국과 한국 간에 좀 약간 입장 차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현 정부의 입장을 중국 쪽에서는 아마 물을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최근에 그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그 동아시아를 순방을 하면서 그 중국 입장에서는 양안 관계에서 그러니까 대만과의 관계를 미국이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것, 이 차원에서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좀 물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슈 하나하나 좀 더 세부적으로 풀어보죠. 네. 이제 반도체 이 미국을 비롯한 이제 4개국이 이제 공급망에 대해서 협의한다는 이른바 이제 칩4 정부가 일단은 칩4 예비 회의에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칩4라는 그 대화 자체가 중국을 뭐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중국 측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만 네. 사실 이제 미국 측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중국 배제 아닙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가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는 분명합니다. 네. 그 근본적인 어떤 이 기저에 놓여 있는 그 문제 여기부터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어느 방향이 맞는가라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근본적인 어떤 그 이해가 필요한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20세기 후반기에 한 이제 50년 동안을 냉전 시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냉전 시대가 끝나고 어떤 세계화 본격적인 글로벌 시대가 왔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다시 새로운 의미에서 신냉전이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신냉전이라는 것이 과거와 같은 군사적 의미에서의 어떤 냉전뿐만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큰 차원에서 혹은 약간 이 각도가 약간 바뀌었죠. 경제적 차원에서의 냉전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적인 요즘에 많이 그 영어로 많이 나오는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예. 어떤 글로벌화된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과거의 어떤 안보 차원에서의 어떤 피하 식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의 이익에 따라서 어디나 이렇게 공급망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안보상으로나 모든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우방국 간에서만 어떤 그 공급망을 형성을 해가지고 확실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안전망을 찾자라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지금 그 새로 구상하고 있는 경제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굴기라고 대국 굴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국 안에서 모든 것들을 그 공급망마저도 이 해결이 가능한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신냉전이라는 것이 과거의 20세기처럼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렇게 강요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도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칩4 동맹을 우리가 이제 어떤 배제한다든가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의 그 반도체의 어떤 그 전망 이런 것들을 보면 더더군다나 한국이 잘못하다가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을 사실 중국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최근에 그 중국 언론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면은 한국이 놓여 있는 입장을 전혀 어떤 그 배제 그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그 선택을 해라라는 그런 강요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에도 그 주한 주중 대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칩4 그거 하고 싶으면 칩5 중국까지 넣어라. 뭐 이런 얘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쪽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 중국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입장이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입장을 중국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차원에서의 우리 입장을 이번에는 저 설명을 하는 그런 그 자리가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그렇게 그 불리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좀 곤란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외교적 해법을 이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신냉전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그냥 더 이상 미국이냐 중국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기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선택을 좀 그 강요받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과거와 달리 이제 그 각국과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뭐 이 외교나 이제 군사적으로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그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도 중국에 이제 이 현지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역시 미국 기업도 중국 현지에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당장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이제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중국 쪽에서는 반발을 하더라도 네. 이 당장의 영향은 좀 이게 좀 상쇄되거나 뭐 그럴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겪었고 네. 그러니까는 중국의 어떤 대국 굴기라고 하는 것은 정면으로 이제는 칼 빛을 감추겠다는 그런 도광 양회에서 이제 칼을 뽑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때는 사실 G2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을 동반자적 어떤 그런 자격으로 인정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초당적 차원에서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기까지 중국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은 미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가을 10월이면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3기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마당에 중국이 순순히 미국의 어떤 그 의도대로 그대로 그 뭐 양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 단기간으로는 사실상 여러 가지로 공급망이 그 해결 짧은 시간 안에 될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는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앞으로 인상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공급망 같은 것들도 한동안 이제 어떤 그 회오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혼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이슈들, 이를테면 이제 뭐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이른바 이제 산불 정책 유지를 이제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이제 세 가지인 거죠, 사실은. 네. 만약에 이제 이 중국이 뭐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불참,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불가라는 이제 이 이른바 이 산불 정책 유지를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뭐 취할 수 있는 뭐 카드가 몇 가지 없는 것 같아요. 뭐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산불이라는 말이
전 정부에서도 사실 우리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는 걸로 지금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중국에서 약속이라고 하는데 전 정부에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적은 없다라고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그 뒤로는 약속이라는 말, 그러니까 합의라는 말, 처음에는 합의라고 썼다가 합의란 말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측의 입장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뒤로 물러서긴 했는데 사실 조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미국 미사일 방어 MD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다음에 한미일 3국 군사 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세 가지는 사실상 우리 국익에 따라서 결정하는 정책 차원에서 문제지 우리가 양보해서 중국에 이거는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합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구력 외교라든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사드 배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사드 배치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의 국익과 안 맞는 그런 차원들로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물론 네. 입장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뭐 중국 입장에서 우리한테 그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국익에 맞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계속 견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 전에도 그랬듯이 이 부분은 이제 합의도 약속도 아니다. 뭐 네. 이런 입장을 이제 재천명하면서 그렇죠. 접근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네, 사실 이제 이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의 어떤 그 역할을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제 북한의 이제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번 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좀 비중 있게 논의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접점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과거와 달리 우리가 이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던 20세기의 냉전 시대 때는 분명한 우리가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에 와가지고는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서 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 그 비핵화 문제는 사실상 이견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 체제 그리고 중국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하고는 입장차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한국이 지난 정부에서 현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균형 외교에서 조금 더 미국 지향적인 그런 외교로 간다는 그런 인식을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이번 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 차원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 사실 그 좀 전에 그 앞선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부 입장에서 국익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명분과 연결이 됐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뭐 크게 흔들릴 이유도 없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도 중국 입장에서 그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역할이 중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그런 그 역할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큰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는 중국과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가까워질 수 있는 접점 이게 이제 한반도 그 안정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중국의 역할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최근 역시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제 타이완 방문 후에 네. 이 양안 관계가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죠. 그렇죠. 긴장이 이제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중국군의 이제 최근 대규모 군사 훈련을 보면은 그동안 사실 이 부분은 좀 넘지 않았던 선이었어요. 타이완 해협의 중간선. 여기를 이제 중국 함정이라든가 중국 공군기가 이제 여러 번 넘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기도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장면이 일종의 뉴 노멀로 이제 이 자리 잡을 수도 있다. 흔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양안 관계에서 조성된 이런 그 긴장 관계가 사실 이제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고요. 네. 이번에 이제 박진 장관이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접근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미묘한 문제 같습니다. 박진 장관이 지난 5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힘에 의한 일방적 형상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명확한 메시지를 이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한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명분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명분 그다음에 그 원칙에 흔들리지 않는 스탠스를 적어도 이 양안 관계, 중국의 양안 관계 문제에 있어서 그 명분과 원칙에 흔들리지 않는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이 그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불리하지 않는 그런 이슈거든요. 네. 적어도 이 양안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오히려 양안 관계라는 게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는 좀 전에 박진 장관이 말씀하셨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불가.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렇지만 일국 양제 분명한 인정. 그런데 일국 양제를 어떻게 보면 이 체제를 흐트러뜨린 것은 중국이라는 것이죠. 일국 오케이 좋은데 이 양제라는 것을 지금 흔들리는 것이 홍콩 사태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 명분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그 입장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은 그거는 뭐 전혀 우리하고는 뭐 그 불리하지 않은 그런 이슈가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